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네, 계엄 사태 이후로 정말 혼돈의 국내 증시죠. 네. 오늘은 정말 기사회생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정말 처참할 정도였는데 오늘 강하게 어제 내렸던 폭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6년 만이죠. 징한펀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실제 집행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어제 하락폭 상당 부분 메우고 있습니다. 코스피 2,400선 회복이 됐죠. 코스닥은 어제 5% 내렸는데 오늘은 5%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진짜 어제 그리고 오늘 정말 어떠한 것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요. 반도체 투톱의 목표가 하향 분석과 함께 미국 반도체 하락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한 시장 속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고요. 살짝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 내면서 오늘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많은 장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종목들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 10% 넘는 급등, 리가켄바이오는 11% 넘는 급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에 오늘은 소비 관련된 종목들도 정말 강한 시세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도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내포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언제 또 내려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직도 풀리진 않고 있죠. 살얼음판인 것은 확실한데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떨까? 지금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어제는 포기 모드였다면 맞아요. 오늘은 상승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될까? 종목별로 꽤 달라 그럼요. 보이는데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랭킹쇼를 통해서 종목별 진단 받아보시죠. 네, 오늘 탈출 기회를 모색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그런 분들, 미어캣처럼 그런 분들 저희 랭킹쇼에 오늘 장이 좋잖아요. 좀 까불어도 되잖아요. 아니, 이거 너무 음침해 보여가지고 도둑 아니에요? 네, 랭킹쇼에서 많은 고민 해결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을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저희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저 재밌는 걸 알았어요.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좀 나아지니까 네. 옆에 이 윤재커 제스처가 커졌습니다. 네, 맞아, 이렇게 맞아. 올라오고 막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어마어마한데요. 다를 때는 네. 그냥 여기 차분히. 그러니까요. 근데 마침 이게 그 윤재커는 오늘 하얀색 옷을 입어서 귀여워 보이는데 저는 시꺼먼 옷을 입어가지고 뭔가 살짝 저승사자 같은데 유령 같고. 도둑이나 강도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왠지 기웃거리다가 뭔가 털 것 같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께 수익을 안 캐치. 되죠. 수익을 안겨드려야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채팅창 좀 네.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오프닝부터 약간 까불어 보네요. 자, 일단 오신 분들 보면 윤기숙님 계시네요. 그리고 미카엘님, 창호의 윤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폭포주포님, 윤재커님 같은 강도 오면 다 드려야죠. 정말요? 안 돼요.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정말요? 아니,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킬 건 지켜야죠. 다 이렇게 퍼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닐봄님, 기억 이응은 이거 뭐의 줄임말일까요? 기억 이응? 강희? 가요? 가요? 뭐죠? 자, 이종대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GSK님, 우리 창행 그래도 멋짐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그리고 설란님도 와주셨어요. 조금 더 올라주길 바라면 욕심이겠죠? 욕심일 리가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갔는데 이거 조금 오른 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설란님 전혀 욕심 아니고요. 우리 모두 더 크게 올라갈 때를 기다려야죠. 네, 귀엽다라는 얘기였나요? 그리고 네. 코끼리님께서 오늘은 천사와 악마의 컨셉인가?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겉모습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실제로는 제가 악마일 수도 있어요. 그 얘기예요. 무슨 오해가 있었지? 제가 천사 아니었어요? 천사와 악마로 얘기하신 그런 거예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재코 오늘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황금부자님, 두분 앵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꾸쭈님도 와주셨고요. 물된 동사님, 용용이님까지도 그래요. 확실히 어제보다 이 채팅창만 봐도 시장 분위기가 확 나아졌다는 게 맞아요. 바로 보입니다. 어제 정말 모습을 볼 수 없었던 분들도 오늘은 다 나와주고 계시는데요. 어제뿐만이 아니라 지난주부터는 채팅창 참여가 거의 줄었죠. 비상 분위기였고요. 맞아요. 상담도 안 올라와서. 아니, 지금 보세요. 사실 오늘 분위기가 꽤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접자 수가 이전에 대비해서 확 줄었습니다. 네. 이 동접자 수가 당연히 다시 올라가길만을 바라고요.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동접자를 통해서 유튜브에서 보이면 시장도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저 나름대로 그 유튜브 동접자 지수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시장 분위기를 유튜브 동접자에서 바로 읽을 네. 수가 있어요. 제가 가만 보다 보니까 이 유튜브 동접자의 흐름은 제가 웬만한 전문가님보다 더 잘할 겁니다. 이게 근데 진짜 동접자 수랑 시장이랑 정말 잘 맞는다 느끼는 게 네. 동접자 수가 바닥이면 시장도 거의 바닥에다가 맞아요. 한 번씩 튀어주더라고요. 근데 어제 살짝 바닥이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바닥인 경우에는 계속 동접자 수 내려가다가 네. 지수 폭락할 때 동접자 수 늘어났을 맞아요. 때 그럼 진짜 바닥입니다. 어제 제가 느꼈던 게 어제 장마감 할 때쯤에 갑자기 동접자 수가 늘어나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그리고 동일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런 패턴들을 가끔씩 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자주 방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쇼 주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띄워주실까요? 주제는 뭘까요? 뭐죠? 세계 네. 인권의 날. 그렇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 바로 유엔이 정한 날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1948년입니다. 12월 10일이었죠. 이때 제3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선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이었고요. 2013년부터 세계 인권의 날로 이름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세계라는 키워드 그리고 인간의 권리 딱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랭킹 주제는요. 주제는 인간 개발 지수입니다. 네? 이게 뭐예요? UNDP라고 있어요. 유엔 산하의 조직인데 거기서 매년 이 인간 개발 지수라고 해서 지수를 하나 산출을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평균 수명 그리고 1인당 국민 소득 그리고 문자 해독률 그리고 평균 교육 기간 그리고 이게 뭐예요? 딱 들어도 삶의 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들이 삶의 질을 모두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네. 삶의 질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인간 개발 지수는 각 나라마다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 지표라고 보시면 오호. 되겠습니다. 인권과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삶의 질이 높은 네. 나라 이렇게 평가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어허. 그럼 당연히 상위권에 최상위권에는 북유럽? 그렇죠. 분명히 많습니다. 뭐 1위는 제가 말씀드린 건 네. 아니고요. 최상위권의 북유럽 국가들이 진짜 많다는 사실은 뭐 이거는 누구나도 공감하실 테니까 잠깐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도 탑5가 아니라 이 나라 중에서 순위를 맞추는 건가요? 눈치 정말 빨라요. 그렇죠. 그래요. 예. 탑5를 골라오지 네.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탑5를 고르려다 보니까 북유럽 국가들이 너무 많아서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임의로 하나씩 정해봤는데 이 5가지 국가 중에서 우리가 2024년 인간개발지수 가장 고득점을 받아낸 나라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끼리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뭐예요? 그냥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였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딱 써놨죠?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참고로 요것도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이렇게 랭킹쇼 하다 보면 5위 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맞아요. 왜냐면 사실 5위 바깥이어서 어거지로 한 번씩 껴놓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오늘은요 5위 아닙니다. 그 위로 갑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자, 지금 여기 쟁쟁한 국가들이 다 있는데 네. 이 중에서 5위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스위스 투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그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일단 결과는 조금 이따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전문가 모시고 종목 진단 들어가 볼게요. 자, 도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찾아 가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종목 진단 신청이 지금 많이 올라오진 않고 있죠? 뜸합니다, 살짝. 꾸쭈님, 이거 상당히 낯선 종목인데 오픈베이스를 갖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서당기님 오자마자 5위는 홍콩 1등. 그래요. 오늘 랭킹쇼 주제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위에 조금 올려보니까 원티드 랩도 눈에 보이고 네. 상대적으로 참 요즘에 많이 언급되진 않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다가 위로 더 올라가 보니까요. 두산 로보틱스도 그래요. 오늘 화제의 종목 중에 하나죠. 두산그룹 사업부주 맞아요. 대표원이 지금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신저가 기록했더라고요. 자, 그래요. 이런 걱정되는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지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요. 계속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종목 진단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가지가 시로님의 종목입니다. LIG 넥스원부터 보겠습니다.
17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 비중입니다. 평소 사고 싶었는데 어제 매수를 했어요. 정치적인 이슈 상관없이 괜찮겠죠? 그래요. 광산주 LIG 넥스원. 사실 뭐 바로 최근 장까지만 해도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이 종목은 바로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려오는 폭이 속도가 좀 빠르죠? 11월 8일에 신고가를 찍었는데 그 뒤로 벌써 18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올라갔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절호의 타이밍이 되는 건지 아니면 힘을 잃어버려서 더 내려가는 건지 요거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LIG 넥스원 방산주입니다. 방산주는 뭐 우리가 아주 긍정적인 얘기들 많이 해왔는데요. LIG 넥스원도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요즘에 같이 좀 밀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자, 우리 시청자님 17만 4천 원에 어제 매수하셨으면 이분은 주식 굉장히 잘하시는 분 같습니다. 원래 초보고 잘 못하시는 분들, 뭐 어쩌다 조금 수익 나면 자랑 막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잘 쫓아다녀요. 그리고 진짜로 좀 수익도 제대로 내고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을 때 빠졌다라는 거는 주가가 그만큼 싸다라는 얘기입니다. 단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계속 성장해 갈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많이 빠졌을 때 잡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기업이 어떤 이런 체계적 위험 이런 걸로 인해서 가치 이하로 가치 안 되게 이렇게 빠졌을 때, 푹 빠졌을 때 그런 거를 잡고 좀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그런 분이 워렌 버핏이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요, 안 쫓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신다라면 향후에도 좀 많이 성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죠. 자, 빠진 이유는 그런 거였잖아요. 뭐 지난주하고 이렇게 빠진 이유는 그전에는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 근데 일론 머스크의 말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LIG 넥스원은. 전투기 F-35 전투기 갖고 막 시비를 걸었죠. 자, 그럼 무인화가 된다라면 이 LIG 넥스원은 오히려 수혜를 받았지 손해보는 기업은 아니에요. 드론 사업부도 LIG 넥스원에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두들겨 맞은 거, 이거는 조금 뭐 다 같이 두들겨 맞은데 거기에 같이 두들겨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최근에 조정폭이 좀 컸던 거는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올해 코스피 지수도 많이 빠졌잖아요. 올해 월초보다. 근데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오히려. 뭐 올해 초에 보시게 되면 이때였었네요. 뭐 한 12만 원대 그 정도 수준에 있었는데 27만 원까지 갔으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두들겨 맞은 거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이번에 그 지난주에 계엄 사태가 있으면서 또 한 번 더 두들겨 맞았죠. 자, 요거는 방산주 전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민간끼리 계약을 못하죠. 민간끼리 계약한다라면 어떤 기업이 테러 단체에다가 무기를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요. 국가 대 국가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국가의 지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뭐 탄핵도 계속 추진되고 있고 또 공수처나 뭐 그런 데서 계속해서 수사도 뭐 국수본하고 공수처 그다음에 검찰 여기서 서로 앞다퉈서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일 위에 어떤 최종 결정자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무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새로 뭐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좀 빠졌는데, 그리고 또 뭐 K2 흑표전차 폴란드에 수출하는 거 우려감, 뭐 그런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감들, 이런 것들인데 K2 흑표전차하고 LIG 넥스원은 또 별로 상관도 없죠. 상관이 있으면 그 유럽 쪽으로 가는 건 천무라는 게 조금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천무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거기서 통째로 다 만드는 거 아닙니다. 천무에도
제어부하고 유도탄용 부품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이 들어가요. LIG 넥스원 제품이. 자,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있으면 그 부분이 조금 상관이 있을 텐데 천문은 그렇게 워낙 다련장 로켓인데 워낙 좀 다들 갖고 싶어하는 무기라서 그거는 뭐 계속 이상 없이 납품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수출 계약 체결을 한 거라 그래봤자 저기 이라크, 사우디, UAE 이 정도니까요. 천궁 미사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다만 향후에 있을 부분들 미국하고 좀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비공이라는 저 미사일이죠. 그리고 저 말레이시아 쪽에 해궁하고 뭐 천궁 요런 것들 이거는 지금 뭐 말레이시아 쪽은 어쩌면 올해 안에 계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았었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뒤로 연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LIG 넥스원에 지금 수주 잔고가 18조입니다. 요게 이라크에 수출 계약 체결을 하기 전에 수주 잔고가 18조였으니까 지금 20조가 넘어간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럼 올해 예상 매출이 3조 좀 넘는 수준이죠. 자, 그럼 몇 년치입니까? 6년치 잔고를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TV에서 처음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 우리 스텔스 성능 있는 그런 무기가 굉장히 위력적이죠. 근데 그 파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쪽에서 지금 메타 구조의 RF 흡수체를 개발했는데 얘네들이 그 기술을 도입을 했어요. 자, 뭐 어쩌면 이게 좀 잘 연구가 된다라면 저 미사일 쏘는 거요. 그것도 스텔스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았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연구 단계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좀 안정되면 만약에 뭐 정권이 바뀐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요. 자, 이 수출하는 거 이런 거 방해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안정이 되면 좋아진다라고 보셔야 되고, 자, 어제 매수하신 거 상당히 잘 매수하셨습니다. 근데 뭐 좀 이게 지금 많이 좀 오른 상태에서 그런 뭐 정치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부침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보유를 하시고요. 만약에 뭐 어떤 부침 뭐 또 다른 그런 부분들이 터져서 우려감이나 이런 것들이 터져서 빠진다라면요. 한 15만 원대 중반 정도 뭐 15만 한 5천 원이나 뭐 그쯤까지 만약에 또 빠진다라면 그쪽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뭐 현재 상태에서 매수를 하신 거 그거는 좀 길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장기 투자 권유 드리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이었습니다. 방산주 중에서도 LIG 넥스원 요즘에 시장도 좀 밀리고 사실 그전부터 많이 올라가 있었죠. 자, 그래서 내려오긴 했지만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대로 보유 관점이고요. 만약에 조금 더 내려서 15만 원대까지 오게 되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 주시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뭐죠? 차트를 한번 살펴봤는데 예. 폭풍주포님께서 LIG 넥스원 2만 원대에 매매를 하셨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벌써 주식한 지 와. 5년이 다 되어 간다고? 그래요. 대단합니다. 아니 사실은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네. 방산주들이 진짜 많이 올라온 거죠. 예전에는 방산주들 얘기를 요즘만큼 이렇게 안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참 몇 년 전 아니면 투자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와 격세지감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용용이님 오늘 오른 만큼만 오르면 평단까진 오는 거 많을 듯 하셨는데 그래요. 잠깐만, 그런데 이런 얘기 하면은 이상하게 꼭 밀린단 말이죠. 아, 이건 안 읽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뭐 오를 듯 안 오를 듯 가겠지 뭐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저희 다 같이 장을 닫아라. 여기서 그냥 그만했으면 네. 좋겠다. 더 오르는 것도 기대하시기보다는 여기서 네. 빠질까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스널 최고님께서 정확히 딱 사음절의 단어 장 닫아라 이렇게 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프레젠트님 오셨는데 쨍하고 해뜰날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요. 햇뜰 날 돌아온단다. 빌보드 52주 1위?
이거 그냥 하신 그냥 말씀이시죠? 하시는 말이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았나? 진짜 놀랄 뻔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스날 최고님 공부하다가 친구가 전화 와서 자랑하길래 그러셨어요. 설레벌떡 오셨다고요. 잘하셨어요. 그래요. 이제 아스날님께서 자랑할 차례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 또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건주들 좋죠. 이번에는 그중에서 숑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이고요. 1130원에 5%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고점입니다. 살짝 좀 불안하신 그러게요. 그런 느낌인데 지금 너무 많이 빠지다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도 평화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발언에 힘을 입으면서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지금 매수가 근처까지만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까지 올 수 있는지 질문이 와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와, 매수가가 시청자님 1130원이시면 앞으로 이런 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여기서 매수를 하셨든 간에, 대략 여기 아니면 여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전에도 마찬가지 주봉으로 봐도 여기에요. 그러니까, 바짝 올랐을 때, 그럴 때 쫓아가신 겁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쫓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럴 때는 이건 내 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되게 많이 또 마음고생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걸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쫓아가지 마세요, 시청자님. 자, 이 현대해보다인 같은 경우는 우리 윤지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갖고 움직이는 종목이죠. 자, 근데 그 트럼프가 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내가 젤렌스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젤렌스키도 휴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푸틴 너도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강한 모습이 나오는데, 자, 이 근본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던 자리, 고점 이런 자리를 넘으려면 실적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아니면 아주 강한 테마라면 아주 그냥 핫한 그런 테마로 붙어서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막 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 아주 강한 테마로 작용하려면요. 신선해야 돼요. 재료가.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시시때때로 계속 우려먹은 종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제로 휴전이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강한 움직임 우리가 보유하신 분들이 원하는 그런 강한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즉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매수를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매수를 하셔갖고 고민하고 있다는 게 이게 조금 안타까워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 보시게 되면 전 저점하고 거의 근처 정도죠. 거기서 튀어 올라오는 반등이에요. 자, 근데 위로 가다 보면 지금 오늘도 여기 62평선에서 걸리죠. 자, 근데 이걸 뚫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22평선에서도 걸립니다. 22평선은 이렇게 강하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저항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럼 이거를 뚫고 이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이게 좀 강하게 이렇게 아주 강하게 붙어줘야 돼요. 지금처럼 12% 오른 상태에서 조금 민기적거리고 이런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잘라 팔 필요는 없겠지만요. 자, 이거 본전에 연연하다 보면 또 못 파는 수도 있습니다. 요게 좀 돌파가 되면 9,000원이 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평선 자체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평선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 테마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갖고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이 9,000원 넘어가는 가격대가 오면 그땐 팔 준비하고 계세요.
그때 팔 준비하고 계시다가 조금 뭐 밀리는 모습 나오면 그때 바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 10종목 사서 10종목 다 먹는 사람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10개 사서 10개 다 못 먹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때로는 이렇게 실수를 하셨을 때는 피해를 좀 줄이고 빠져나오는 거, 그것도 좋은 전략이니까요. 9,000원 이상 정도에서는 한번 끊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평단가 보시자마자 이런 종목 이렇게 높을 때에는 그냥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 먼저 조언해 주셨습니다. 9,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때에는 정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물된 동사님, 성우 형 오늘 너무 잘생겨 보여요. 계좌가 빨개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되게 뻔뻔하네요. 이거 제가 그나마 읽어드릴까 했는데 그걸 그래요. 본인 입으로 읽는 거예요? 아마 그거 아니면 다른 것도 읽죠 뭐. 코끼리님, 동사님, 창익은 늘 잘생겼다요.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오늘따라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참 부끄럽고 참 말을 잘 못하겠네요. 여러분들, 저는요. 아니래요. 자, 폭포주보님, 이럴 때 한번 거들먹거려. 아니, 팔꿈치로 찍는 게 어딨어요, 세상에. 그래요. 아스날님께서 윤지잉은 오늘 진짜 사나워 보인다고. 예전에 그래요. 사나가 아니라 사나운 앵커라고 그냥. 그래요. 사실 사나로 써 있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읽었어요. 네. 아스트랄님 오늘 신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군요. 신부님 룩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지? 영화 검은 사제들? 네. 거기 약간 시커먼 옷 입고 나오시잖아요.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뭐 나쁘게 안 봐주는 게 아주 좋은 거죠, 뭐. 자, 지아님, 이쁘. 아임리얼님, 장애 편파 주식방송. 그래요. 정말 오늘 장이 좀 그래도 올라오니까 저희가 이상한 소리를 막 해도 받아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아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이렇게 막 던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키쇼 주제 5위 한번 공개하고 갈게요. 세계 인권의 날 특집입니다. 세계 인간 개발 지수가 높은 나라들 보고 있는데요. 이 5가지 국가 중에 그나마 제일 낮은 나라부터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5위. 아니랬죠? 아닙니다. 5위 띄워주시죠. 자, 5위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왜요? 일본이 왜? 꼴등이네요. 왜? 0.920 전체 24위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 국가인데요? 전체 100개 훨씬 넘죠. UNDP에서 어.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나라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도 상위권이에요. 24위를 기록했으니까 아주 상위권이 맞지만 우리나라한테는 안 되는군요. 일본 이겼다. 5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네. 자, 4위, 3위, 아니면 2위? 대한민국이 이 중에 어딜까요? 그거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띄우는 거 보니까 한 4위 갈 거. 눈치도 빨라가지고. 네. 자, 그러면요, 요 얘기를 빨리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 오늘 하루 종일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종목들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이혜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예지입니다. 오늘 처음 본 얼굴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아침에 많이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부터는 오후에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다행히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는 덕분에 인사도 조금은 반갑게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당일 누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조회됐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에는 동신건설이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계엄 사태 이후 꾸준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죠. 전일에도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2월 3일 종가와 비교하면 4거래일 만에 주가가 무려 173%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동신건설은 이재명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를 두고 있어서 관련주로 분류되는데요. 계엄 사태 전에는 1,700억 원대였던 시가총액이 무려 4,804억 원가량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73,300원의 고점을 기록한 뒤 현재 12%가량 상승률 나타내면서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에이텍도 이재명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5거래일 연속 급등세 이어오고 있고요. 현재 4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2% 넘게 하락했는데요. 이 엔비디아를 상대로 한 조사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반도체 관련주도 얼어붙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대 상승했지만 현재는 1%대 상승률 나타내면서 순위권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안랩과 써니전자,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안랩은 오늘 장에서는 9%대 상승한 후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써니전자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현재 2,61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VT도 화장품주로 분류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화장품주가 오늘장 강하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일 중국 공산당이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내수 촉진을 강조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온건한 통화정책을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수혜감이 기대되는 화장품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폴라리스A도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 인공지능이 일상과 업무에서 필수적이다, 빠질 수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10위권 아래로 내려와 보면 먼저 9위에 SY스틸텍 이렇게 재건주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장 정치 테마주 그리고 재건 테마주 이렇게 강하게 두드러지고 있다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SY스틸텍뿐만 아니라 16위권에 일신석재까지 이름을 올리면서 재건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트럼프 당선인이 SNS를 통해서 즉각적인 휴전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한 기사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전일 시간을 거래에서부터 재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일신석재 9%대 상승하고 있고 SY스틸텍도 18%대 상승하면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12위 확인해보면 IMBC 그리고 YTN까지 미디어주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보도 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IMBC는 이 시청률 1위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도 10%대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YTN은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3%대 하락하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아래쪽에도 확인해보면 정치 테마주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동연 테마주로 분류되는 PN풍년 그리고 형제 엘리트까지 이름을 올리면서 정치 테마주 전반적으로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정치 테마주와 재건 관련주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대표적으로 동신건설과 SY스틸텍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종목이 더욱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아주 핫한 두 종목입니다. 네. 동신건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죠. 이 이재명 테마주가 지금 일주일 만에 많이 오른 종목도 4배 오르고 이래요. 3배, 4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많이 오릅니다. 오리엔트 전공인가요? 5연상을 기록하는 모습인데 지금 상한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치 테마라서 약간 위태위태한 것도 있고, 그런데 SY스틸텍,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정말 오랫동안 뉴스 한번 나오면 급등세 또 이어가고 잠깐 내려갔다 또 올라가고 네. 반복해 왔었죠. 자, 그럼 이 시점에서 골라보겠습니다. 동신건설 대 SY스틸텍, 정치 테마 대 재건주의 대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아까 현대해보다임 저 종목 상담해 드릴 때 쫓아가면 안 돼요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자, 이거는 더 많이 올랐죠.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자, 이 동신건설은 과거에 그게 생각이 나네요. 오늘 갑자기 지난번 대선 치를 때 그때 이재명 대표가 3프로 TV인가 어디 나와서 하던 얘기가 기억납니다. 뭐 주식을 하더라도 내 테마는 사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기를 뭐 우리 고향에 있는 회사라고 막 하는 그런 회사도 있는데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더라도 혜택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수급이 몰리면서 이런 급등도 나오고 그러는 거니까 잘못 쫓아가시면요, 이거 영영 못 빠져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정시 테마에 물려서 영영 못 빠져나오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꽤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뭐 이거를 설마 그쵸? 우리 시청자님들 추가로 더 올라가요, 매수하세요라고 물어보신 건 아닐 거고요. 관심이 많으니까 물어본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동신건설 지금 쫓아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트레이딩에 되게 자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나는 조금 빠지면 안 되겠다 싶으면 나는 손절치고 나올 수 있어 언제든지. 그런 분들은 모르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접근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지난주에 계엄 사태 있고 난 다음에 그거 때문에 지금 막 뜬 상태인데요. 또 시간이 지나고 이게 뭐 탄핵으로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법원에서 또 그거 소송도 판결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침이 굉장히 클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러니까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SY스틸텍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뭐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갖고, 뭐 좀 좋은 모습 나오는데, 요런 것도 뭐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해볼 수 있어요. 자, 뭐 쭉 빠졌다가 나오는 첫 반등이니까 가능은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 들어갈 때 SY스틸텍 같은 경우도 2,000원부터 지금 9,7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한 두세 달 만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거죠. 자, 잘못 물리면 굉장히 고생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뭐 트레이딩 자신 있는 분들만 하시고 그래도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저는 사실 둘 다 안 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SY스틸텍이 조금은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동신건설 대 SY스틸텍 사실 둘 다 안 고르겠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나마 SY스틸텍으로 한 표 네. 보태주신 것 같네요. 동신건설 관련해서 뭐 정치 테마주 SY스틸텍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오른 종목들은 다 부담이 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점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유튜브 채팅창 좀 보겠습니다. 폭풍주포님, 그래요. 너무 올라서 안 살래요. 라고, 아인리얼님한테 한 얘기예요? 아인리얼님이 왜죠? 정치 테마주 매수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지금이라도 풀매수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지금요? 지금 3배, 4배씩 올랐는데, 지금, 엄청난 그 사자의 심장이, 야수의 심장이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지금 아스탈 네. 최고님께서 이재명 테마주라면 혹시 이재필 전문가 픽도 떡상 각인가? 이거 좀 이름 장난, 말장난 이런 걸로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아스날 최고님 약간 실망스러운데요. 그런데 이런 말을 괜히 네.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정치 테마주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 관련주라고 해서 네. 막상 보면 이게 실적이나 사업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뭐 대표 이사 누구 아는 사람이 뭐 이 정치인 동문이 정치인 같은 이름의 성을 갖고 있다. 그렇죠. 서로 뭐 아는 사이인지도 몰라요. 네. 그냥 관련주랍니다. 네.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같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럼 계속 또 왜요? 코끼리님께서 왜요? 잠깐 저도 사고 싶었었는데 전문가님 네. 말씀 듣고 마음을 참아봅니다. 어허. VT를 팔고 동신이 탈 뻔 이렇게 얘기를. VT 오늘 정말 좋잖아요. 근데 VT가 화장품주 중에서 제일 네. 높은 위치라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걸 팔고 정치테마주를요? 그러게요. 쉽지 않은 선택을 네. 하시려고 했는데. 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이렇게 되실 때는 직접 물어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계속 저희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유진숙님의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온 국민의 국민주죠. 제약바이오 대장주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매수 가격 187,300원이고요. 10%입니다. 매수가와 현재 주가 큰 차이가 없죠. 그럴 법한 게 올해는 내내 이 정도 주가에서 움직였습니다. 상반기에 정말 답답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순식간에 100만 원 넘어서고 110만 원 넘어설 때 셀트리온은 별로 움직이지를 않았죠. 그러다가 최근에 내려갔을 때도 사실 급락을 했다가 다시 또 비슷한 위치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본격적으로 도대체 언제 움직일까? 이게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중기로 진단 부탁합니다 하셨거든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도대체 언제 제대로 움직이는 거냐? 이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뭐 좀 기다리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실전에서 하는 거 그거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물려서 어떤 제 지인들이나 물려서 되게 고생하는 종목이 있다라면 그 종목이 실적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실적이라도 나오면 들고 가면 나중에 회복이 될 텐데요. 실적 성장이라도 되고 뭐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고 내년보다 후년이 좋을 것 같다라면 웬만큼 물려도 그런 것들은 해결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데 소위 얘기하는 잡주들이나 또는 완전히 성숙된 산업 이런 데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셀트리온으로 갈아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3공장이 본격적으로 상업 생산에 돌입했죠. 그래서 한 25만 리터 정도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자, 이 상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뭐 어떤 것들 제품 만들 때 단가도 원가율도 상당히 낮아질 거예요. 그리고 자, 뭐 지금 여기서 1년 내내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요. 저도 제약바이오 쪽에서 뭐 상당히 크게 수익을 우리 시청자님들께도 이렇게 내는 종목을 말씀드린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유한양행 같은 종목 있죠. 그 유한양행도 제가 야인시대에서 추천해드리고 167%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수익 나고 이제는 뭐 더 이상 리뷰해드리는 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젠 더 이상 리뷰도 안 할게요. 원금만 챙기시고 나머지는 그냥 들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겹게 옆으로 지겹게 횡보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횡보하는 중에도 마찬가지 조금 빠졌을 때 사기 좋을 때 그럴 때 말씀드렸는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들고 가셔야 돼요. 이거 뭘 더 회사에다가는 더 원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좀 이렇게 빠져서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가끔 서정진 회장님 나오셔갖고 우리 자사주 1,000억 매수할게요. 이런 얘기도 해주고요. 또 뭐 서정진 회장님이 얼마 전에도 하신 얘기가 있죠. 우리 내년도 매출은 5조 이상은 자신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 주가만 안 움직인다 뿐이에요. 주가만 안 움직인다 뿐이고 들고 가면 제가 얘기하기를 한 6개월에서 1년만 그냥 눈 딱 감고 들고 가보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치고받고 왔다 갔다 해봤자 남는 것도 없어요. 남는 것도 없고 피터 렌치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뭔 얘기냐. 좋은 주식은 평생에 몇 개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맨날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면 피곤하고 힘들기만 하고요. 자, 이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자, 요거 숫자 하나만 놓고도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작년보다 올해 원래는 예상치가 비슷하게 나오던데 조금 줄어드는 걸로 나오죠. 영업이익은. 자, 근데 매출은 작년에 2조 1,000억이었는데 올해 3조 4천억 정도니까 매출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공장 상업 생산 들어갔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이익률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내년에는 서정진 회장이 5조 자신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 4조 5천억 정도 됐을 때 영업이익 한 1조 5천억 보니까 이거 이상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갖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매수하신 가격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또 시장하고 같이 빠지거나 좀 빠지면요. 한 10% 정도는 더 실으셔도 돼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차분하게, 그냥 조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올 한해 제가 계속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셀트리온 언제 가요? 그러니까요. 이 얘기였거든요. 네.
지금 너무 셀트리온이 조금 못 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표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네요. 여유로운 관점 보시고 충분히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일 날을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세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용용이님도 셀트리온이랑 이 셀트리온 제약은 참 지겹다. 코끼리님도 제약은 나의 아픈 손가락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그 언뜻 유한양행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근데 유한양행도 진짜로 그 전에 그 전문가분들께서 추천을 해주실 때 저도 사실 이거 너무 답답하게 움직이는 맞아요. 종목인데 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실까 그러다 했는데 갑자기 한 번 이런 거 탄력 예. 받잖아요. 진짜 그동안 기를 모아놓고 있는 겁니다. 한 번 탄력 받으면 엄청난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안전하게 가시려면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알미얼님 셀트리온에게 플러팅도 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벌써 좀 1시 47분인데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쯤에서 5위는 맞춰봤으니까 4위 네. 한번 맞춰보고 갈까요? 그렇습니다. 인간개발지수 2024년 UNDP의 자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항상 이 인간개발지수가 전년도의 데이터를 통계로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인간개발지수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안 됐나 봐요. 2024년 버전의 인간개발지수는 2022년의 데이터들을 토대로 산정이 됐다고 합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이 5가지 국가 중에서 인간개발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이 중에 4위 알려드리겠습니다. 4위는 어딘가요? 4위 대한민국 아니네요? 그럼요. 당황했어요? 꺾었네요? 뭐 꺾긴 뭘 꺾어요. 아까 전에 저한테 눈치 좋다 그러더니.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일본과 미국이 아래에 있는군요. 와, 우리가 일본과 미국을 딛고 네. 그 위로 가네요. 여러분, 주식에 지금 조금 밀려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 조금 눌려있다가도 어느 순간 또 역전해가지고 미국 증시는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대한민국의 힘, 한강의 힘을 보여줍시다. 그러니까요. 네. 분명히 그럴 순간 온다니까요. 미국 증시 불쌍해서 어떻게 우리 증시 미리미리 하지 그랬어. 너희들 진짜? 정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림픽 네.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4위가 미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전체 순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 20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전문가 슬슬 모셔보러 갈까요? 네, 사실 어제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네요. 저희 수급 스페셜리스트 김영일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유튜브 채팅창을 먼저 좀 보겠는데요. 아스날 최고님, 1등 홍콩드 가자. 그래요? 아스날. 미장 왜 안 와? 상황극을 또 바로 받아주셨네요. 미장 왜 안 와? 고장하라 했지? 오. 그래요. 근데 저희 옆에 부산 출신 분이 있으시다 그래서 함부로 저희 사투리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이따가 이거 혼날 것 같은데. 부산 뭐 하노? 자, 그리고 부산갈매기님께서 오셨습니다. 오. 1위 코리아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1등은 쉽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보통 이런 그 랭킹 하잖아요. 다 북유럽이 휩쓸고 부동의 1위가 북유럽입니다. 아이, 그래도 일본도 이기고 미국도 이겼잖아요. 이 정도면 대단히 높은 거죠. 자, 외국인은 카사노바 이야기 해주고 네. 계시는데 그 카사노바 좀 꼬셔보고 싶네요.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지. 자, 그러면 슬슬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네.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오늘 핫한 종목입니다. 네. 물론 오늘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지만 그중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슈팅이 나오고 있는 종목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한님의 종목입니다. 루니시고요. 64,000원. 평단가 좋네요. 우와. 6% 매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연고점은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도 작년 기준으로 해봤을 때 12월 달에 워낙 고점에 있었던 종목이라서 그 정도까지 더 올라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일단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평단가가 64,000원이고 비중도 좋습니다. 이 종목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강력한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매도해야 될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 AI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또 강력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미국장에서도 좋은 움직임 계속적으로 나타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AI 소프트웨어가 지금 이제 오늘 오후로 넘어오면서 정치 테마 쪽들이 좀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오는 움직임들이 강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뭐 이제 뭐 이재명 후보나 뭐 한동훈 후보 뭐 관련 없이 전체적으로 또 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라 정치 테마 쪽에서 약간의 수급이 좀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또 어느 쪽이 수급을 받아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급 받아주는 쪽은 가상화폐 쪽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지금 AI 쪽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AI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아마 이 관심도는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이제 이 머스크의 xAI죠. 오픈 AI를 따라잡겠다라고 만든 새롭게 이제 또 이 설립한 xAI 기업이 추가적으로 거의 한 이제 또 9조 원 가까이 되는 그런 또 금액을 투자 유치를 추가적으로 받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는 지금 머스크가 확실하게 좀 키울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에도 100만 개를 주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캐파를 키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가 지금 AI 쪽에 힘을 쏟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딩은 잠시 쉬어갔다가 정치 테마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치 테마 쪽에서 오후 넘어오면서 또 일제히 AI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을 좀 넘겨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좋은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고, 뭐 폴라리스 그룹주들, 뭐 그다음에 뭐 루닛, 뭐 이런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좋은 상승 나타나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일단은 또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 주말에 또 탄핵 표결에 대한 부분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시장이 상당히 또 상승이 잘 나오는데, 오늘 시장의 상승은 뭐 다른 무엇도 아닌 결론적으로는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의 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루닛 포함해서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날아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집중되는 수급들이 또 쏠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78,000원 구간에서 또 약간의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또 이제 이전 매물 구간이 78,000원대, 그러니까 8만 원 구간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구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구간에 계속적으로 매물 구간이 두터워서 한 차례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AI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재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죠. 다만 앞선 구간에 뭐 7만 원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두터운 매물 구간이 연속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단계적으로 소화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8만 원 구간에서 막혀 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8만 원 구간에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어느 정도 가격 분기점에 도달을 했다라는 거죠.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8만 원 후반대까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대로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조정이 나온 이후에는 뭐 이제 다시 한번 이전처럼 어느 정도 저가 바닥 잡는 구간 나오고 나서 AI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오면 다시 한번 재상승, 또 그렇지 않으면 추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 8만 원 구간 뚫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부터 8만 원 구간까지 해가지고 이 구간을 뚫어줘야 추가적으로 8만 원 후반대까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만약에 현재 구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또 수급을 잘 받아주는 게 현재 AI 소프트웨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장 마감까지 지켜보시고 8만 원 구간 뚫어준다라고 하면 조금 더 수익 극대화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재 구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정리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지금 들어가신 단가가 일전에 딱 바닥 잡았었던 구간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 구간에 접근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또 이제 이 정도의 수익률이면 충분히 뭐 만족스러운 수익률은 나오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만 원 구간에 맞추어서 전략 꾸려 나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루닛 진단을 받아봤는데요. 8만 원 구간이 정말 변곡점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맞게끔 대응 전략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또 채팅창 좀 볼까요? 아스날 최고님, 나의 금쪽이 포스코가 6% 상승이라니 네. 빨리 4층 가자.
퓨처엠 갖고 계시는 게 아닌가 아니 싶은데요. 근데 우리 포스기 오은영 박사한테 네. 상담 신청할까 했다고 합니다. 왜 거기에 상담 신청을 하십니까? 여기서 아, 다 봐드립니다. 금쪽이 포스기 그래요. 아 근데 이름이 뭔가 포스기 하니까 말 되게 안 들을 것 같은데 어감이 맞긴 그래요? 하네요. 저는 되게 뭔가 포근포근한 겨울 캐릭터? 아주 귀여운? 아 그래요? 근데 그 끝자가 석자로 끝나거나 하면은 약간 동네에서 좀 놀거나 그래요? 골목대장하고 이런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요. 자 그리고 빵빠레님, 이 너무 된소리를 세게 하셨는데요. 빵빠레님 근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한국가스공사를 갖고 계십니다. 비중이 좀 많으신데. 50%. 그래요. 자, 붕어빵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좋은 낮입니다. 아임리얼님, 이윤디 박사에게. 우은영 박사 말고 윤디 박사. 윤디 박사. 그분이 애들 참 못 다룬다고 유명하시던데. 맞아요. 그쵸? 네. 애 별로 못 다뤄요. 어떻게 해야 맞아요. 될지 모르겠어요. 우은영 박사님은 네. 참 잘 다루시고 윤디 박사는 최대한 멀리. 분리시켜야 됩니다. 네. 자 고조 사투르님 짜스기 이건 잘못하면 비속어로 들어가지 않아요? 절파고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오르기는 하는데 내려온 거에 비하면 별로네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올라갈 일이 많죠. 우리 올라가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믿어봐야 되겠고 오늘은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시작점 정도로 네.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또 계속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이번에도 큰 거 갑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얘기 진짜 많이 나왔죠. 지금 바로 가볼게요. 유튜브 서영수님의 종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매수 가격은 39만 5천 원이고요. 10%입니다. 혼자 안 가는데 오늘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혼자 안 간다고 얘기하기에는 시장 대비 굉장히 잘 버틴 겁니다. 네네.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고생한 건 그 전에 한 그쵸. 1년 정도 너무 고생했던 거죠. 그런데 바닥 다지고 나서 가장 2차 전지 중에서 빨리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지금도 사실 급락 안 나오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서 이 큰역이 잘 올라줘야 나머지도 좀 따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건 괜찮습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안 간다라기보다는 잘 버텼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종목들 이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근데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은 이게 또 이제 엄청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저가 매수가 어느 정도는 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환으로 지금 현재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다.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가 발현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빠진 게 없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은 빠졌다라기보다는 그냥 박스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저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모든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증안펀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증안펀드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장이 지금 5년 새 가장 최저가 수준이거든요. 지금보다 PBR이 낮았던 적은 코로나 때, 그 다음에 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딱 요 정도로 또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는 분명하게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잘 선별을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은 분명하게 아직까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최근에 GM 3공장에 대해서 이제 이 GM하고 원래 합작 공장을 세우기로 했는데 GM이 지금 캐즘 구간이 길어지니까 우리 못하겠는데 약간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또 GM 3공장을 도요타 향으로 그냥 우리가 완전히 쓸게 이런 식으로 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 잡고서 실적 상승에 대한 전망치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사실 우려스러운 것은 탄핵도 탄핵이지만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임기 시작이 아직까지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흐름을 보게 되면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 저가에서 바닥 잡고서 상승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다시 한번 이 신고가를 뚫어내기 위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선 구간을 좀 강하게 소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뭐 관세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요. 시장도 아직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딱 바닥권 저점 잡는 수준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추가 매수를 당장에 고려를 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이 40만 원 구간부터 한 44만 원 구간부터 약 39만 원 정도에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약 한 42만 원에서 44만 원 정도로 잡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으니까 적어도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하게 차익 실현 나온 구간이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을 살펴드렸습니다. 잘 버틴 종목이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더 확실히 올라가는 타이밍이 보였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노리는 게 더 현명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LG 에너지솔루션 바로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채팅창에 아스날 최고님께서는 슬슬 사라지신 분들이 돌아오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이러면 시장이 조금씩 분위기를 돌리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번 지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랭키쇼 시작하고 나서 동접자 수도 처음에 1000명 조금 넘었나요? 그러니까요. 1350분께서 함께 주고 계십니다. 고조 사토루님, 매일같이 이렇게 오르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매일같이 12월에 남은 거래일 동안 매일 올라도 3천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저는 걱정이 드는 게 예전에는 너무 힘들 때 그냥 긍정적인 생각만 하세요라는 얘기를 드리지만 네. 요새는 또 이게 긍정적인 생각만 그냥 갖고 계시다가는 시간이 안 계속해서 돼요. 장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짜 선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네, 본전 회복 희망이 보이는 오늘. 정말요. 다행입니다. 이거 진짜 듣던 중에 너무나 반가운 네. 소식입니다. 본전 회복 딱 되고 나서 해 바뀌면 그때부터는 폭발적인 수익, 그냥 수익 말고요. 폭발적인 수익의 기대감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폭풍 주포님 말고 네. 폭풍 주식. 주식 왜요? 아니요, 그냥 얘기해본 그래요? 거예요. 생각나서. 그래요. 쉿포님 내년 시장 3천? 네. 3,300 넘어서 그럼요. 사상 최고가 한번 가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하나 더 가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바이오 쪽도 너무 좋죠. 코스닥 쪽에서 확실히 매기를 끌고 오는 건 이 바이오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대님의 종목이고요. 보로노이 79,000원 5%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평단가랑 현재가랑 비슷합니다. 최근에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종목들 밀려 내려오기 전에 먼저 한번 조금 더 주저앉았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목도 11월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에 이렇게 가다가 금리 인하가 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좀 주저앉았었는데 오늘 강력한 슈팅 바이오 종목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드릴게요. 보로노입니다. 5%고요. 지금 현재가랑 분위기 비슷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그 시장이 워낙에 많이 빠졌고 저도 시장이 저가 매력도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주말에 이 탄핵 표결만 좀 빠르게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은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저가 매수 매력도가 올라올 수 있고 지금 관세에 대한 불안감도 이미 11월 달에 상당히 큰 부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할 만한 환경 자체는 어느 정도는 또 다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게 단순히 바닥 잡는다라고 해서 매매가 되면 안 된다. 지금 시장에서는 반드시 바닥 잡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 상승에 대한 동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특히 많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지금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얼마 전에 고점 찍고 물량이 좀 빠져나왔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온 상황에서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바닥 잡았으면은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녹록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슈를 봤을 때 뭐 자체 또 이제 개발 플랫폼, AI 개발 플랫폼이 있고요.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신약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뭐 그다음에 고형암 치료제도 이번에 뭐 일상도 신청이 됐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진행하는 것들도 많고, 뭐 다양하게 또 파이프라인도 만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다만 지금 현재 보르노이가 완전하게 바닥을 잡았느냐,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완전하게 고개를 틀고서 크게 올라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현재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힘이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저가를 7만 원 정도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인 건데, 지금 보게 되면은 약간 8만 원 구간부터 또 매물 구간 좀 쌓여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반등을 노리고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지금 현재 뭐 보르노이가 임상하고 있는 것이 빵 터지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부분은 한계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계라고 하는 것이 주가가 절대 못 갈 거야라는 부분이 아니라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정말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한 건데, 보르노이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 1상으로 과연 이 매물 구간을 확실하게 뚫어줄 수 있을까? 무언가 뭐 확실한 기술 이전권이라는 뭐 잭팟이 터지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지금 큰 형들 중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이 모멘텀을 좀 보유한, 그러면서 좀 시장에서 확실하게 좀 수급을 좀 밀어 넣어주는 종목이 중요하다라는 점, 지금 현재 시장은 단순히 바닥 잡는다라고 해서 매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고, 보르노이 같은 경우는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7만 원 구간에 지지라인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탈 라인은 7만 원 구간, 요 구간 이탈 시에는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물 구간이 조금 두텁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8만 원,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8만 한 5천 원 정도 안내를 드리면서 요 정도 구간까지 상승 나왔을 땐 정리하고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8만 원, 2차 목표가는 8만 5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로는 7만 원이 이탈되는지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르노이 체크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잠깐만요. 채팅창 좀 보겠습니다. 빨리 국장을 살려주세요. 정치인분들, 그러면 결혼과 출산율 떡상 갑니다. 그러니까 하셨군요. 뭐 그래요. 별다른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 또 젊은이들은 부동산을 못해요. 그렇죠. 부동산 안정과 함께 증시가 이렇게 막 올라가면 여윳돈이 좀 생기면 그렇죠. 연애도 하고 결혼도 이어질 수 있겠고 애도 잘 낳으면서 키울 수가 있겠죠. 지금 개인의 사생활을 오픈하시는 거예요? 제 거요? 예. 제 계획이요. 그래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증시가 내년도에 막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요. 저 진짜 공개적으로 연애하고 공개적으로 결혼하겠습니다. 여기서 청첩장 오픈하시고요. 진짜요. 예.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요. 야, 여기서 이렇게 리스크를 걸어버렸네, 제가. 이비방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 또 우리 랭킹쇼 주제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오늘의 주제는 UNDP의 인간 개발 기술을 보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2024 인간 개발 지수, 여기 있는 것 중에 가장 높은 나라를 골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위입니다. 3위는 어딘가요? 네, 대한민국! 3위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0.929, 전체 19위죠. 미국보다 딱 한 계단 높습니다. 와, 미국보다 높은 지표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 네.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보다 위에 있는 지표 하나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 기운을 갖고 미국 증시보다 위로 가야죠. 미국 증시 갈 만큼 갔잖아요. 자, 우리 증시도 이제 활약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 시기를 기원하도록 하면서 남은 1, 2위는요 조금 이따가 더 한번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저희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차례인데요. 너거서장 남천동 살제 부산의 관상을 갖고 있는 예지 앵커와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의 관심 종목 리스트 만나보시죠. 네, 느그서장 남천동 살제 어느덧 제 고향까지 이렇게 밝히는 게 맞나 싶은데요. 네, 내가 시가총액도 보고 누적 조회 종목도 보고 이렇게 강세를 한번 이어가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에는 루닛이 가장 강하게 이름을 올리면서 순위권에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현재 18% 상승하면서 흐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루닛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의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인 브레스트 스크린 NSW에서 인공지능 유방 촬영술 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MMG의 본격적인 임상 운영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아이슬란드 국가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 밖에도 다양한 국가의 암 검진 사업에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는 77,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이어서 폴라리스 AI와 SY 스틸텍, 이 폴라리스 AI는 AI 관련주뿐만 아니라 재건주로도 분류되면서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재건 관련주들이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 측도 휴전에 열려있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고 또 트럼프 당선인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도 휴전을 원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 전해지면서 재건 관련주 꾸준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또 이재명 대표주 테마주 빼놓을 수가 없죠. 동신건설과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형제엘리트와 일성건설 이렇게 꾸준히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지금 새롭게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지역자랑 상품권 3천억 원 등 3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제안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지역 화폐인 제로페이와 복합 결제가 가능한 금융 플랫폼 머니트리를 운영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 확인해보면 마찬가지로 0.93% 조금 전 전해드렸을 때와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에이텍 이재명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순위권에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정치 테마주와 한 발짝 떨어져 걸어가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보면 VT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대주주 지분 블록들이 끝난 뒤에도 질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VT 차트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VT 차트 확인해보면 오늘장 42,800원의 고점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강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이어오면서 조금은 투자자분들의 걱정을 덜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뒤를 이어서 또 확인해보면 한동훈 테마주도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상홀딩스와 오파스는 이재명 테마주와는 반대로 한동훈 테마주는 조금은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전일에는 하락했던 종목들 오늘장에는 반등에 나서면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또 10위권 아래쪽으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테마주인 안랩 계속해서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장중에서 강세를 보인 뒤 파란불로 전환하면서 현재 구간에도 3%대 하락하며 79,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아래쪽에도 이재명 테마주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형제엘리트 순위권에 위치하면서 오늘장 27% 강하게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정치 테마주와 한 발짝 떨어진 알테오젠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9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11%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알테오젠은 12월 초반 강하게 움직이면서 상승분을 보여줬던 모습인데요. 그 이후에는 나흘째 하락하면서 28만 원대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0만 원대를 회복하고 31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떠들썩한 정치 테마주와 나는 한 발짝 좀 떨어져서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VT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장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혹시 아직 VT 안 갖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신규 매수도 가능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 때문에 고향까지 공개한 저희 병아리 앵커입니다.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첫 시간인데 이렇게 VT라는 종목을 질문해 줬네요. 신규 매수 관점으로 오늘 긍정적으로 봐도 좋은 건가?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VT입니다. 실리콘주가 상반기 대장이었다면 하반기에는 VT가 조금 더 좋은 것 같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저번 주에 또 많이 강조를 드렸죠. 지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이 상승에 대해서 배경이 되는 부분은 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올해 수출 기록을 다시 한번 썼다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장이 지금 워낙에 이제 또 많이 힘들었고 최근에 많이 힘들었었던 부분이 결국 뭐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나 혹은 경제 성장 전망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그에 따라서 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쉽게 이야기를 하면 돈을 못 버는구나라는 또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을 잘 벌어오는 기업들이 또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21년 이후에 올해 또 새롭게 수출 기록을 썼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서 지금 좋은 성적을 나타내는 화장품주 중에 VT가 현재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VT 따라서 뭐 제닉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 뭐 코스맥스, 삐아, 우리 알고 있는 화장품주들 전체적으로 이제 뭐 좋은 상승세 나타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대장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VT 지금 이제 또 진입에 대한 부분 말씀 주셨는데, 지금 뭐 완전하게 신고가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2023년 3월 구간에 5,000원에 있던 종목이 42,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 완전히 이제 신고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진입을 좀 노리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어제하고 그저께 이 거래일 전에 눌릴 때 조금 이제 또 기회 한번 줬었죠. 그래서 만약에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눌리고 나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화장품 쪽들은 지금 시장에서 돈을 잘 벌어온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생겨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12월 달에 저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정치 테마가 뭐 형지그룹주들 뭐 이런 애들은 아직까지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군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을 슬슬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화장품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충분히 또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VT를 제외하고 다른 화장품주들이 어느 정도 상승세가 같이 좀 발현이 되는데, 같이 수급을 크게 동반하는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즉 아마 이제 화장품 주 중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선별해서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VT만 먼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APR 정도가 되겠죠. 지금 현재 또 APR이 이번에 굉장히 좋은 수출 실적을 냈으니까, 그래서 이 두 종목 정도 실적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종목군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한국 화장품 제조나 뭐 삐아, 뭐 그 다음에 뭐 토니모리 이러한 종목군들은 그 섹터군 내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군들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 덩치 작은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군들은 조금 더 보셨다가,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수급이 큰 폭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VT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셨다가 화장품 쪽에 조금 더 이제 확실한 수급이 들어갈 때 그때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화장품 종목들 강세가 나오고 있지만 VT를 제외하고는 수급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별개로 보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반적으로 체크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채팅창 보니까 이거 그래요. 이 사실에 기반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무슨 소리세요? 윤재행, 예재행을 핍박하고 있다는 뭐 이런 얘기들. 그래요. 화가 많다고. 그래요. 서닥개님 잘 보셨어요. 차고행기 윤재행을 무서워할 것 같아요. 아까 점심시간에도 식당 가서 같이 밥 먹었거든요. 한마디도 안 해요. 마침 앞에 있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하고 반말. 각자 핸드폰 보고. 정말 건조한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벌써 지금 20분이 다 됐군요. 그러면 사담 좀 줄일게요. 종목지다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이것도 지금 온 국민이 보고 있는 바로 그 종목이죠. 상승파동님의 종목인데요. 닉네임도 너무 좋네요. 네, 네이버 하락만 계속 주구장창하다가 이제는 상승으로 돌려가고 맞아요. 있습니다. 208,500원 현재 주가인데요. 상승파동님은 22만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5% 비중이고요. 단기, 중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22만 원까지 크게 문제 없다고 볼 수 있는 건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네이버입니다. 요즘에 주가 반등이 참 네이버 굉장히 좋습니다. 22만 원까지는 큰 문제는 없겠죠? 뭐 일단은 너무나도 오래 기다리셨고, 그리고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돈 잘 버는 기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이버가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좋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주가 상승에 굉장히 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플랫폼들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또 AI를 접목을 시키면서 지금 시류에도 어느 정도는 맞는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지금 머스크의 XAI가 다시 한번 투자 유치를 받았다는 부분인 건데,
내년부터 또 수익성이 크게 올라올 거거든요. 지금 머스크가 사업 준비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xAI가 이제 개업하고 나서 아직까지 이 본격적으로 이제 마케팅도 하지 않고 있고 그냥 열심히 투자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봤더니 뭐 여기저기서 이제 마케팅도 하고 투자 유치도 하고 내년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회사 키워가지고 업계 일이 따라잡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분명하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또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약간 대장 같은 포지션, 큰형 같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또 이제 대응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바닥 잡고서 최근에 상승이 분명하게 잘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을 하는 구간이 지금 확인이 되죠. 보게 되면 약한 요 정도 구간에 박스권을 어느 정도는 형성을 하고 있다. 즉 지금 보게 되면 23만 원 구간부터 24만 원 구간까지 해서 지금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확인이 되고 이 구간을 뚫어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워낙에 이제 매수가가 조금 높으시잖아요. 매수가가 조금 높으신데 바로 그 구간 뚫어줄 것을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최근의 흐름도 보게 됐을 때 약간의 또 21만 원 구간을 살짝 부딪혔잖아요. 21만 원 부딪혔다라는 게 지금 고점 구간에 이 매물 구간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약간은 슬슬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잘 나왔지만 슬슬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1만 원 구간부터 매물 구간이 두텁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또 다 소화를 해줘야 추가 상승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 또 부담감을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21만 원 구간이 매물 구간이잖아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 구간을 뚫어주면 추가적으로 이제 이전 신고가 부근까지 약간 23만 원 근처 구간이 되겠죠. 상승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19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면 선택지가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그냥 단기로 빠르게 정리를 하고 싶어라고 하면 뚫어주면은 매수가 혹은 약간의 수익권 전환됐을 때 정리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또 조정이 잠시간 나왔다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나는 조금 더 길게 대응할 수 있어. 그래도 뭐 한 달을 좀 넘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현재 구간에서 맞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조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현재 네이버의 흐름을 봤을 때 충분히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차 목표가는 21만 원으로 두고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눌린다라고 했을 때 횡보하는 구간에 수급 들어가는 구간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평단가를 낮추고서 조금 더 이제 수익적인 대응을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장의 환경 자체가 워낙에 불안해서 그렇지 충분히 뭐 지금 나오는 뭐 이야기거리들은 뭐 호재가 가득한 상황이라서 충분히 눌리더라도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다만 어느 정도 이제 기간에 대한 또 이제 시각 차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입맛대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였습니다. 오랜 하락을 이제 좀 마치면서 상승으로 돌려나가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이버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저희 전문가님과는 먼저 인사 나눠볼까요? 그렇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지금 25분인데 이쯤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레키쇼 주제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 뭐 봤어요? 들켰네. 들켰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얘기할게요. 왜 조용한가 했네요. 세계 인권의 날 특집입니다. 인간 개발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를 보고 있는데요. 1, 2위 후보는 바로 북유럽 국가 그리고 아시아 국가 하나씩 남아 있습니다. 과연 오늘 세계 1위는 어딜까요? 띄워주시죠. 네, 어딜까요? 자, 스위스 북유럽이었습니다. 홍콩이 아시아 1위예요. 맞아요. 이거 좀 놀랐어요. 네. 그래서 홍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홍콩이 인간 개발 지수 아시아에서는 전체 1위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세계 1위는 북유럽 국가 스위스가 이렇게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인간개발지수 특집으로 그러니까 삶의 질이 높다고 평가받는 나라들을 살펴드렸고요. 자, 그래요. 채팅자분 이게 아주 만족스러워요. 자, 그러면 정말 오늘같이 지수가 오르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저희도 장난칠 수 있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런데 오늘 하루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화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던 이 일들 앞으로는 계속 지속 상승해주면서 웃는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하면서 오늘 렉키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싸납다고 한들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렇게 시장이 좋으면 그럼요. 여기서 한번 인사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도 이 기분 좋은 텐션 그대로 이어가면서 그렇게 바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